트럼프 대통령의 오빠 법안 덕분에 소셜연금은 소득세를 안 내게 됐다고요? 솔직히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법안이 마치 모든 시니어의 소셜연금을 세금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준다는 환상에 빠져 계시다면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불편한 진실에 귀 기울여 주셔야 합니다. 얼마 전 지인과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식사를 같이 하게 됐는데 그분은 이미 은퇴하시고 소셜연금을 받으신 지 꽤 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세상에 더 아름답고 이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 비리 통과한 걸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이제 소셜연금에 세금 안 내고 받게 됐다고 아주 신이 나서 말이죠. 그 순간 저는 솔직히 좀 답답했습니다. 제가 괜히 참견하는 건 아닌가 싶었지만 이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만들었다는 오빠 법안 덕분에 이제 소셜 시큐리티 연금은 세금을 안 내게 됐다더라. 드디어 우리가 살만해졌구나. 이렇게 말입니다. 마치 이 법안이 마법처럼 모든 시니어의 소셜 연금을 세금으로부터 해방시켜 준 구세주인 양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그건 대부분의 경우 오해입니다. 아니, 어쩌면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환상에 가깝습니다. 왜냐고요? 사실 대부분의 저소득층 시니어분들은 원래부터 소셜 시큐리티, 연금에 대해 소득세를 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냉혹하지만 가장 중요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국세청의 규정에 따르면 소셜 시큐리티 연금 수령자의 연간 결합소득이 특정 기준치를 넘지 않으면 소셜 연금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결합소득이란 여러분의 총 조정소득의 면세이자 수입과 소셜 시큐리티 연금의 절반을 더한 금액을 말하는데요. 싱글 납세자의 경우 결합소득이 25,000달러 미만이면 소셜 연금은 비과세입니다. 부부 공동보고의 경우 결합소득이 32,000달러 미만이면 소셜 연금은 비과세입니다. 이 금액을 넘어서면 소셜 연금의 50% 또는 85%의 세금이 부과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시니어 교포분들이 이 기준치 아래에 계시기 때문에 이미 오래전부터 소셜 연금 소득세를 내지 않고 계셨던 겁니다. 예를 들어 소셜 연금만 받으면서 다른 수입이 거의 없다면 애초에 세금을 내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 오빠 덕분에 세금 면제됐다는 말은 애초에 세금을 내지 않던 분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이야기인 셈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미 본래 소셜연금은 세금 안 냅니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연소득 4만 불 이상이 되면 세금을 낼 수도 있다는 점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의 상황에 따라 소셜연금에 대한 세금 부과 여부는 이미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오빠 법안 이원 빅 뷰티풀 빌은 누구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 걸까요? 이 법안은 2025년부터 65세 이상 납세자에게 일시적인 추가 초준 공제를 제공합니다. 싱글 납세자는 6,000달러 추가 공제, 각 배우자가 65세 이상의 경우 부부 공동보고는 12,000달러 추가 공제. 이 공제는 여러분의 과세 대상 소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납부할 세금액 자체를 직접 깎아주는 크레딧이 아니라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 금액을 낮춰주는 공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차이를 정확히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디덕션과 크레딧의 차이 때문에 혼란을 겪으시더군요. 소셜 시큐리티 텍스 역시 이름에 텍스가 붙어 있지만 사실은 보험료의 성격이 강합니다. 여러분이 낸 만큼 고용주도 똑같은 금액을 매칭해서 납부해주니 여러분 계좌에는 2배가 쌓이는 셈이죠. 이걸 단순한 세금으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문제는 이 혜택에도 함정이 있다는 겁니다. 이 추가 공제는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납세자에게는 단계적으로 축소되거나 완전히 사라집니다. 부부 공동 보고의 경우 수정 조정, 총 소득이 15만 달러를 초과하면 이 추가 공제액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총 소득이 25만 달러에 도달하면 추가 공제액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제가 직접 확인해 보니 실제로 은퇴했음에도 불구하고 총 소득이 20만 불이 넘어서 오빠 혜택에서 제외된다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높은 소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법안의 추가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아주 미미하게 받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 법안의 실질적인 수혜자는 이미 소셜 시큐리티 연금이나 다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고 있던 중상위 소득층 시니어들입니다. 이들에게 세금을 조금 덜 내게 해주는 효과가 있는 거죠. 모두에게 소셜연금, 세금을 면제해준다는 대중적인 인식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 부분을 명확히 이해해야 더 큰 혼란과 실망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오해가 생겨났고 이 법안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진 걸까요? 일부에서는 이 법안이 부자 감세 법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합니다. 그냥 부자 감세 법안이다. 요란하게 떠들었지만 결국 자기들 감세받으려고 만든 법이다라고 말이죠. 실제로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상위 소득층이 가장 큰 혜택을 받는 구조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습니다. 또한 잘못된 정책으로 국고가 낭비됐고 감당할 수 없는 빚이 늘은 건 고쳐져야 한다. 20년 넘게 포퓰리즘 정책으로 빚이 늘었다고 생각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반박도 있었지만 핵심은 국가 재정의 건전성과 세금, 정책의 형평성에 대한 논쟁입니다. 원 빅 뷰티풀 빌이라는 이름 자체가 대중에게 큰 혜택을 주는 것처럼 포장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정부는 연금 재정의 안정성을 명분으로 내세우거나 특정 계층의 표심을 얻기 위해 복잡한 세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복잡한 제도들이 서민과 시니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죠. 이번 오빠 법안이 가져올 간접적인 파장은 소셜연금, 세금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메디케어와 오바마케어에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메디케이드나 오바마케어 보험이 자동갱신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냥 자동갱신될 거야 라고 생각하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다는 거죠. 본질은 내가 정보를 제대로 얻고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특히 메디케이드의 경우 갱신 절차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연 2회로 갱신 주기가 늘어나고 필요한 서류나 양식도 더 복잡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꼼꼼히 서류를 들여다봐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오바마케어 역시 2026년부터 보험료 할인, 혜택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험 없이 지내야 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한 분은 오바마 보험을 정부에서 대주는 거 화나고 저 같은 경우는 메디케어 파트비만 한 달 700불 내라고 해서 캔슬했어요. 이게 말이 되는 경우인가요? 라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인컴이 많다는 증거라는 반박도 있었지만 이는 의료보험 시스템에 대한 교포 시니어들의 깊은 고민과 불만이 존재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돈을 많이 내면서도 제대로 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불만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습니다. 결국 정부의 정책 변화는 우리의 소셜연금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의료비 부담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갑작스러운 병원비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현실적인 경고입니다. 여러분의 영주권 갱신 처리 기간이 24개월까지 걸리고 있다는 현실을 떠올려보면 미국 행정 처리의 지연과 복잡성이 단순히 남의 일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복잡하고 때로는 혼란스러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전히 본래 소셜연금은 세금 안 냅니다. 같은 오해나 개인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계산되느냐는 구체적인 질문들이 쏟아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많은 분들이 이러한 정보에 얼마나 목말라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내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셜 시큐리티 연금이 과세 대상인지 아닌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막연히 면제됐다더라는 소문에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오빠 법안의 추가, 공제 혜택이 여러분의 소득 수준에 실제로 적용되는지 스스로 계산해보거나 전문가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CPA나 전문적인 세금 상담사와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메디케이드나 오바마케어와 같은 의료보험의 갱신 절차와 필요 서류를
미리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자동갱신이라는 아니란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미국 세금 체계와 사회 보장 제도를 공부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름만 보고 판단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하고 그 안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미국에서 살아가는 시니어 교포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더 이상 잘못된 정보와 오해 속에서 노후를 불안하게 보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정부의 법안과 세금 제도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변화가 특정 계층에 유리하게 작용하거나 대중에게 혼란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변화의 흐름을 이해하고 스스로 대비한다면 여러분의 노후는 더욱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소셜연금은 미국 시니어들의 노후의 가장 중요한 버팀목입니다. 이 버팀목에 대한 정확한 정보 없이 누군가의 말만 믿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돈이 나올 구멍은 미국 상위 1% 세금 안 내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걸 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불만, 잘못된 정책으로 국고가 낭비되고 빚이 늘었다는 비판 등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사연과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의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더 나아가 직접 여러분의 재정 상황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안정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스스로의 재정을 꼼꼼히 챙기는 현명한 시니어가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달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